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용감한 자의 스포츠로 알려져 있지만 비용과 안전 문제로 시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죠. 만약 스카이다이빙 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사고를 마주한다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약 230만 번의 스카이다이빙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백업 낙하산까지 펼쳐야 하는 상황이 2,900건에 달했지만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그 기록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200m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지금부터 빅토리아 칠리어스의 이야기를 같이 확인해 봅시다. 2015년 4월 5일 일요일 44세 빅토리아는 11명의 동료와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월트셔의 공항에 도착하여 스카이다이빙을 하려고 했습니다. 빅토리아는 2600번 이상 스카이다이빙을 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산과 육아로 거의 1년 동안 스카이다이빙을 쉰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마침내 좋아하던 스포츠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대감으로 가득 차 마침내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다이빙 클럽에 도착하자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할 수 없이 활동을 오후로 미뤘지만 날씨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비행기가 높은 고도로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빅토리아 일행들은 높이를 조정하여 저고도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고 빅토리아와 동료들은 신나게 하이파이브를 한 뒤 비행기에 탑승하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1년 만에 다시 비행기를 타서인지 아니면 흐린 날씨 때문인지 약간 긴장하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료들의 환호성에 이내 기분 전환하며 분위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목표 지점을 도착하자 약 1200m 상공에서 차례로 뛰어내렸습니다. 빅토리아의 순서가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세를 취한 후 팔을 펴 무게의 중심을 안정시킨 뒤 곧바로 낙하산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은 줄이 엉켜져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막혔는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상황에도 빅토리아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빠르게 낙하하는 속도에 그녀는 어렵게 주 낙하산의 줄을 끊고 백업 낙하산을 펼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절박하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업 낙하산도 어디가 끼었는지 원활하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빅토리아는 시속 90km의 속도로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낙하하며 점차 의식을 잃어 기절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든 걸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그녀가 들판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락 충격으로 당연히 숨졌다고 생각하고 구급대원을 불러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논밭에 떨어졌는데 사고 며칠 전에 땅을 다져놔 흙 상태가 매우 말랑말랑했었습니다. 게다가 저고도 스카이다이빙에다가 백업 낙하산의 일부분이 열려 저항력을 향상하여 추락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덕분에 빅토리아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빅토리아는 눈을 뜨고 일행을 바라보며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하였고 그녀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빅토리아는 갈비뼈와 척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폐도 심하게 다쳤으며 골반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의식을 겨우 되찾았는데 남편 에밀이 간호 중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1000m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23일 후인 2015년 4월 28일에 빅토리아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남편 에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와 같이 회사로 출근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회사 동료가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빅토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전화하여 왜 남편을 체포했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빅토리아를 찾아가 스카이다이빙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 조작의 흔적이 있는데 남편 에밀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6세 때 자선 행사에서 처음으로 스카이다이빙을 경험한 후 자극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2000회 이상의 스카이다이빙 경험에 그녀는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2살에 물리치료사로 육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시작하고 4년 후 군인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빅토리아는 에밀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키를 타다가 부상 입은 그를 빅토리아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에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2006년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추후 그는 영국군에서 하사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에밀도 빅토리아처럼 이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빅토리아와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어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2011년 두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에밀은 그곳에서 빅토리아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에밀은 결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편단심 같던 그는 바람을 피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실 그는 여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한 여자에게 정착하지 않고 여러 명을 만났으며 빅토리아와 결혼하기 전까지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참아왔던 것입니다. 빅토리아가 임신을 하자 성인 데이트 앱을 통해 여러 여성과 만났었고 심지어 전처와도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성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소까지 들르곤 했습니다. 이렇게 빅토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큰딸을 낳았습니다. 에밀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잘 보살펴주며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인 척했지만 사실 외도를 이어갔습니다. 밤만 되면 의문의 사람과 긴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빅토리아의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밀은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의부증을 가지게 되었다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빅토리아도 본인의 스트레스로 남편에게까지 화풀이한 건 아닐까 반성하며 다시는 의심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2014년 그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밀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11월 에밀은 출장을 간다고 하고 소셜 앱을 통해 오스트리아 출신 36세 스테파니 골러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스키 여행을 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에밀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에밀은 그 당시 스테파니에게 푹 빠져 아내가 임신 중인 둘째는 본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내연남의 아이인 것 같다고 거짓말하며 기회가 생기면 바로 이혼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에밀은 사랑하는 내연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빅토리아에게 가장 높은 단계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12만 파운드, 하나로 약 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에밀은 그 돈을 내연녀와 함께 사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에밀은 사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빅토리아도 그 시기에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에밀은 매일 그녀를 피해 오랜 시간 전화를 했으며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남편이 탐탁지 않아지자 2014년 12월에 보험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에밀은 2015년 2월부터 내연녀를 군부대에 데려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발렌타인데이를 함께 보내고 댄스 수업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다 2월 24일 빅토리아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에밀은 내연녀를 속이기 위해 가짜 DNA 검사 결과를 만들어 그녀에게 보여주며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거짓이 탄로나 정당한 이혼 사유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가 생각한 해결책은 빅토리아를 해치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29일 빅토리아가 스카이다이빙 하기 일주일 전날 밤에 에밀은 아내 몰래 가스밸브를 파손하곤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빅토리아는 한 달 된 아들 그리고 3살 된 딸과 함께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집에서 나온 뒤 빅토리아에게 문자를 보내 내일은 월요일이라 아침에 막힐 것 같아. 오늘 밤은 부대에서 잘게 라고 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새벽에 모유 수유를 하려고 잠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자 그녀는 바로 창문을 열고 에밀에게 연락하여
집에 가스가 샜다며 혹시 날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그 말을 했을 때 남편을 의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아내를 해친 남편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을 막 읽고 있어 남편을 놀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에밀은 가스가 새면 꼭 확인해야 해. 가스레인지를 켜서 점화가 잘 되는지 확인해봐. 라고 답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멍청해진 건 아닙니다. 실내의 공기와 가스가 혼합됐을 때 불을 켜면 무조건 폭발할 것입니다. 게다가 두 아이가 모두 집에 있어 빅토리아는 남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밀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로 아내를 해칠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은 빅토리아에게 가족들 때문에 스카이다이빙을 못한 지 오래됐네. 네가 가족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를 포기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 이번 주말에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 아이들은 내가 돌볼게. 라고 선심 쓰는 듯 말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빅토리아는 남편의 말에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 그녀는 온갖 스트레스를 참아야 했는데 확실히 완전한 석방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결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냉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밀이 본인을 이해해주고 지원해주어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아주 기뻐서 이전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2015년 4월 4일 토요일 두 사람은 스카이다이빙 기지에 도착하였고 에밀이 스카이다이빙 장치를 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 스카이다이빙은 바로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이상하게 에밀은 대여한 스카이다이빙 장치를 반납하지 않고 기어코 본인이 보관하겠다며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의아해하며 장치를 반환하지 않으면 하루치 위험이 더 발생한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해 보았지만 남편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다음날 사용하기 더 편할 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이때 에밀은 아내 몰래 장비를 들고 남자 화장실로 가 낙하산 2개를 망가뜨리고 다시 접어 사물함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빅토리아는 혼자 스카이다이빙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동행하지 않은 에밀은 조용히 나쁜 소식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에도 여전히 날씨가 좋지 않아 비행은 또 한 번 취소되었습니다. 모두들 스카이다이빙이 또 연기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빅토리아도 마음속으로 약간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아들이 계속 울어 마음이 편치 않아 에밀에게 날씨와 기분이 전부 안 좋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에밀은 그녀에게 걱정하지 마. 날씨가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여러 번 오늘 스카이다이빙 꼭 해야 해. 모든 게 잘 되길 바라 라고 거듭 응원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응원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렇게 빅토리아는 1200m 높이에서 빠른 속도로 추락했지만 기적적으로 사고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육군 낙하산협회의 수석교관이었던 마크 바야다는 구급차가 빅토리아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의 추락에 대해 가장 먼저 의심을 품은 사람이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자 그는 바로 경찰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빅토리아의 낙하산을 확인했는데 기계적 결함은 없었지만 누군가가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빅토리아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크가 동료의 사고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낙하산 협회로부터 전문 보고서를 받게 되었는데 보고서에는 빅토리아의 낙하산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낙하산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통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장비를 점검할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빅토리아의 장비를 점검한 사람은 바로 남편 에밀이었습니다. 육군 출신으로 낙하산 경험도 있고 낙하산의 구조도 잘 알고 있는 그는 어떻게 낙하산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경찰은 에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은 결혼 생활 동안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와 결혼할 때부터 22,000파운드의 빚이 있었는데 아내가 19,000파운드의 빚을 갚아주었지만 그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 후에도 빅토리아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돈을 다른 여자에게 썼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것과 재정적 문제, 그리고 빅토리아의 보험으로 그에겐 범죄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내를 지키던 에밀의 모습도 아주 성의 없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깨어났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보험회사를 독촉하여 아내의 보험금을 빨리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빅토리아의 상태를 체크하며 그가 완치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에밀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더 이상 아내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5년 4월 28일에 에밀은 퇴원한 빅토리아를 집으로 데려간 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하였습니다. 경찰은 에밀이 소속된 군부대에서 그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은 바로 아내의 낙하산을 파손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경찰과 6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을 모두 자백했지만 그 당시 그의 태도는 아주 오만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빅토리아에 대한 분노도 드러냈습니다. 내연녀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에게 빅토리아는 그냥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에밀은 결코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신문한 경찰은 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의 모든 행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나르시시즘과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빅토리아는 아마 여전히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 외에 경찰은 그가 저지른 다른 한 건의 범행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가스 사건입니다. 가스의 밸브가 파손된 흔적이 있는데 에밀이 펜치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 밸브 주변에서 빨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추후 확인한 결과 그의 체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스 밸브를 파손할 때 실수로 자신의 손을 벤 것입니다. 남편이 무고하다고 생각한 빅토리아는 점차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사실 에밀이 꾸민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남편이 본인을 배신한 것과 그가 아이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에밀은 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2018년 4월에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밀은 갑자기 모든 혐의를 부인하더니 그 당시 빅토리아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가장 심할 땐 본인의 목숨을 끊으려고 직접 낙하산의 안전장치를 파손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판사는 그의 황당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24일에 에밀은 드디어 유죄로 판결되어 무기징역의 18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였습니다. 에밀이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빅토리아가 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자신이 결백하다며 당신은 나에게 전부다 라고 하며 아내에게 자주 쳐다와 달라며 또 매일 전화하고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남편이 괴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 빅토리아는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빅토리아는 사고로 인해 후유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아 2인 스카이다이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를 오르는 순간 이전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순간 먼 곳의 아득한 지평선을 바라보며 결국 편안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사히 착륙하자 아이들은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어 새 삶에 희망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지독한 통증을 겪은 후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여전히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믿으며 새로운 인생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겪은 모든 걸 미래의 어느 날 아이들에게 알려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감옥에 갇힌 에밀은 아직도 본인이 결백하다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이기심과 사악함으로 한 여자를 파멸시키지 못했으며 그녀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